중국 경제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서 사실상 뭐를 해도 안 된다는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는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 환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궁지에 몰린 시진핑 정부가 중국 내에 투자한 외국인 부동산 매각을 동결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중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의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쪽인데요.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예. 사실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얘기, 예. 좀 전에 진단했던 내용과 달리 어제 급부상했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어제 위안화 환율을 보고 계신 분님은 아마 환율이 굉장히 이렇게 폭등하는 사태가 장중에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하 방어를 위해서 환율이 마감지수로 떨어지긴 했지만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이렇게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국제 환투기 세력이 공격당하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중국의 그 부동산이 너무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도 이렇게 매각을 동결시키겠다 하는 이런 설들이 나와서 예. 아마 이 두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큰 그렇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 미국 국채금리도 7.25 YCC 컨트롤 문제 때문에 7.25까지 죄송합니다. 예. 4.25까지 올라가서 4.2% 공포해서 장 마감에 페드 의사락과 함께 굉장히 증시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오늘 엔달러 환율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엔화를 이용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그랬었죠. 문제에 대해서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다음에 양박을 당합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엔달러이 146엔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엔화를 매입했다면 사실 손실이 발생하고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그 연구 PD께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면 지금 4.27까지 올라갔습니다. 1% 하루 만에 1% 올라갔습니다. 예. YCC 컨트롤 문제 때문에 지적한 대로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양박을 당한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오늘 하겠습니다는 뭐니 해도 어제 코스피 지수가 45% 떨어지고 지금 알타스예로 해서 예. 중국에서 이탈돼서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를 제어하는 전 세계 증시가 중국 문제로 인해서 사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개념의 부동산 개발의 그 지수가 나왔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8.5%로 나왔습니다. 아마 시청자분께서 가장 누적 개념으로 이렇게 진단해 드리는 것이 5월까지인데요. 5월에 마이너스 7.4%입니다. 그러면 이제 1월에서 7월까지 마이너스 8.5%니까 1월에서 5월까지 마이너스 7.4%거든요. 예. 그럼 두 달 만에 1월에서 7월까지 수치를 7.4에서 8.5%로 악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 마이너스 7.4에서 마이너스 8.5% 악화됐다. 이 개념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 개물로 악화시키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집값도 이제는 하락세로 그렇죠. 전환됐죠. 예. 이 통계는 아마 우리 이렇게 광수민 캐서께서 전해준 적이 있고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삼전전 헝다 사태. 사실은 그 최대 부동산 업체이긴 하지만 중국이 그때 당시에 경기가 좋고 그래가지고 이게 통제하지 않겠느냐. 예. 근데 사실 통제하기도 지금 3년까지 지속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컨트리 가든 문제를 이제 짚어드릴 때 이게 이제 중국에서 최대 매출 업체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느 그 이렇게 중국에 투자한 금융사의 회장께서는 너무 이렇게 그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신호오션까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신호오션은 뭐냐? 국영이거든요. 국영. 예. 중국의 부동산 중에서 국영의 이렇게 개발업체 중에서 최대 업체인데요. 사실 민간에서 이제는 국영 부동산까지 디폴트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캐시 풀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이렇게 강요 중에서 이복현 장관이 금융의 맥을 잇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채권 시탁에 캐시 풀링 문제를 검토하겠다. 아주 시기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중국에서 캐시 풀링 제도를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예. 요거는 뭐냐면 이전에 뭐 나덕현 사건인가요?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덕현 그 명칭을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자기 실력에 의해서 20%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 준다. 누구 수익에 있어보다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좀 신뢰를 쌓으면 망청 들어와서 결국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 금배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중개 부동산이 그동안은 뭐냐? 처음 자금 들어와서 부동산이 성공해 다음 자금 더 많이 들어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의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가 사실은 많이 누적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캐시 풀링 제도가 중단된다. 그러면 이제 뒷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중국의 부동산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1월에서 7월에 마이너스 8.5%인데 5월까지 마이너스 7.4%다. 누적 개념으로 두 달 만에 마이너스 8.5% 떨어졌다는 것은 두 달 만에 저 마이너스 8.5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죠. 예. 중개 부동산 지체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중개 부동산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경제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일 부동산을 비롯해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난 주말서부터 사실 컨트리 가든 이후에 시노오션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늘 쓰는 거 단어죠. 자, 중개 정책 금리. 미국처럼 페더럴 펀드 기준금리가 없으니까 중국은 전부 뭐냐? 인민행에서 관리하는 게 정책 금리죠. 예. 그래서 정책 금리, 영래포 금리 떨어졌죠, MTR 금리 떨어졌죠, LPR 금리 다 떨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금 공급했죠. 무려 112조나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한순간이라도 중심에 올라가야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유동성, 리퀴드 트랩, 유동성에 빠져있다. 지금은 중국이 유동성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해 주더라도 유동성 공급해서 112조가 들어오면 외국 자본 빠져나가고 외국 자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중국의 금리 시장에 들어온 신규 자금의 인워드 이펙트보다 이제 유입 효과보다 예. 나가는 돈, 드레인 이펙트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인 사람들의 해외 투자를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해외 투자를 회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청자분이 아실 겁니다. 예.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중국이 자산운용사, 자국의 자산운용사에서 주식 채권 투자하는 매각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더 주다 보니까 외국인이 투자한 중국 내 부동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간판까지 좀 떼라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는 이제는 뭐냐? 이것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외국인이 중국 내 투자했던 해외 부동산, 중국 부동산을 매각을 동결하는 조치,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면 중국의 그 단체 관광이 궁여지책이다. 어떤 그 회장께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중국이 단체 관광 허용하니까 뭐 제주 기착지에 뭐 선임 매트에 들어와서 중국의 인터뷰 보니까 기대가 많습니다. 중국 사람 인터뷰 보면 기대가 많죠. 예. 근데 사실 6년 전에 중국이 경기가 좋았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 다 좋았고 경기가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풀어주면 단체 관광이 많이 돌았는데요. 지금은 뭐냐? 중국 경기 안 좋아, 부동산 경기 안 좋아, 해외 나가는 것 투자 금지에 그런데 중국에 들어오더라도 지금 단체 관광 들어옵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6년 전에는 중국의 단체 관광에서 한국의 화장품 시장이라든가 이런 저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할 때 자구책이다.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시각인데요. 그래서 중국서부터 한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단체 관광과 관련된 주식도 어제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경제 상황은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상황은 뉴노멀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궁지에 몰렸고요.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위안화 가치까지 국제 환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지금 어제 위안화 환율이 7.24까지 이렇게 장중 올라갔습니다. 예. 사상 그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측면은 지금 모든 조치를 하더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청자분한테 내 돈을 중국에 투자했는데 외국인이 투자했는데 못 가져와? 우리는 개성공단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사회주의 국가가 무서운 점이거든요. 예. 그런 조치가 말이 안 되는 조치까지 그래서 설을 붙인 거거든요. 이런 조치가 나오는데 자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이 저렇게 할 만큼 뭐가 돼도 안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출 동력의 성장 동력인 수출을 좀 늘리지 않겠느냐. 예. 그럼 수출을 늘리면 중국처럼 환율에 의존하는 구조 입장에서는 자 위안화 절하를 허용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 그동안 금리를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자 위안화가 절하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안화 절하 외국 자본의 이탈관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예. 1990년대 초반에 자 조지 소로스가 영국의 이렇게 파운더를 공격할 때 그런 메커니즘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 고리의 형성에서 위안화 절하되면 수출 증대를 위해서 예. 외국 자본이 이탈되고 외국 자본이 이탈되면 추가적으로 위안화가 절하되는 그런 상태에서 오면 홍앵커가 국제 환투기 세력이라 하면 예. 위안화 절에 매팅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자 어제 장중한 때 위안화 환율이 7.24위안까지 가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 7.28인데요. 사상 최고치가 뚫리면 사실 그때 뚫리면 프레시 크래시 나타납니다. 파이널 존이 무너지기 때문에 파이널 트리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파이널 트리 현상은 6.25 사태 딱 터질 때 낙동강 전투 이게 무너지면 결국은 뭐냐 부산 앞바다 문제가 되거든요. 예. 이 파이널 트리의 저지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환투기 세력이 되지 않았냐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이것이 1990년 바토아를 위기로 해서 동아시아 위기를 겪었는데요. 이번에는 위안화 위기를 겪어서 동아시아 제2의 위안 위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 말씀은 중국 위안부가 풍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 환투기에 의해서 자 중국의 위안화발 동아시아 위안 위기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리먼 사태입니다. 네. 과연 제2의 리먼 사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같은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제 국내 언론에서는 제2의 리먼 사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같은 부동산 문제라 하기는 한다는 측면에서 제2의 리먼 사태 또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볼 때 리먼 사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 공감이 된다. 그러나 제2의 리먼 사태는 근본적으로 자 우리가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 마진콜이든 증거금 부족 현상이 되면 이 부족금을 어디서 매각을 해서 딜레버리지해서 채울 것이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보면 2009년의 리먼 사태는 미국의 금융사는 글로벌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위기가 터지면 위기에 따른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요. 바로 중국과 한국에서 자산을 매각해서 증거금 부족 현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정작 위기가 발생했던 미국은 다우존스 지수가 45% 떨어진 데 비해서 한국은 65% 코스피, 중국은 75%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해 지수가 6,300에서 그때 당시에는 1,400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결국 글로벌 중인데요. 중국은 글로벌 비중이 있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다음에 JP 모건 같은 이런 글로벌 투자가 있는 것은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기는 모든 위기는 위기에 따른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요. 중국이 않는다. 중국이 않으면 사실 중국 경제가 더 침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모든 위기에는 비용이 따른다. 그렇다면 지금 비용을 만약에 중국이 안게 되면은
간뜩이나 어려운 중국 경제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의 건강 상태가 지금 경기가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을 예. 계속해 드리는데요. 수출 쪽에는 뭐 이미 사실 그 7월달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4%가 빠졌습니다. 수입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과 수입이 같이 이렇게 둔화되는 것을 중국은 이 고도 성장 뭐 이게 단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안하는 것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줄어드는 경제를 불황형 경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예. 경제 활력 지표도 물가가 PPI와 CPI가 다 떨어진다는 건 아실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중국이 경기 침체에 미치는 영향, 이걸 보통 anti wealth effect, 역자산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제 설명 안 해도 주식이라든가 채권이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가면 임금 소득에 비해서는 Y분의 C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예. 백화점 갈 확률이 높다. 이게 wealth effect다. 거꾸로 부동산 경기 이렇게 침체되면 백화점 갈 확률이 안 되지 않느냐. 생필품 이해는 예. 그런 상태에서 엔타이 웰스 이펙트, 역자산 계수가 중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아시겠으나 부동산 전체적으로 GDP의 기여도는 30%까지 됩니다. 근데 중국은 뭐냐? 왜 단체 관광에 한국에 오지 못할까 하는 측면은 6년 전에는 중개 부동산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효과에 의해서 예. 한국의 단체 관광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 허용한다 하더라도 들어오겠습니까? 해외 가더라도 룸이 있어야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역자산 효과에 의해서 역자산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 같은 건 역자산 계수가 그린스펀 추정해 보면 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나옵니다. 아주 적게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OER에서 Owners Equivalent Rent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적게 납니다. 근데 한국은 아파트 경기에서 담보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렇게 이학년 교수인가요? 예. 이 단국회 교수를 내가 생각하는데 이분이 추정한 거면 0.23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근데 중국은 0.303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중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부동산 경기와 함께 중국 경제 성장률을 일제히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죠. 예.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앞서 제2의 리먼 사태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다만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제2 리먼 사태와 실물 경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는 다른 성격이죠. 예. 왜냐하면 리먼 사태는 마진컬의 딜레버리지가 발생해서 글로벌 위기로 전가시키는 거고 그런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 자, 중국의 위기에 따른 비용으로 중국이 안 오면 경기가 안 좋으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2의 리먼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계 경제 그레이트 리세션 이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홍행커도 제2의 리먼 사태와 중국의 경기 침체에서 세계 경제 침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각도로 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계 GDP는 올해 아주 기념비적인 결과입니다. 100조 달러가 넘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화로 보면 사실 이게 11조 9천조 원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러한 세계 GDP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자산 효과에서 중국 경제가 올해 1%, 당초 예상 1% 정도는 대부분 다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떠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8%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액면 그대로 단순히 0.2%포인트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IMF가 7월 전망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봤습니다. 잠재 성장률 플랫하게 봤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성장률을 자, 지금 1% 글로벌 인베스트 입이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0.2% 떨어지면 2.8%가 나옵니다. 2.7, 2.8% 나옵니다. 이제 세계 경제 침체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노무라라든가 이런 측에서 나오는 거 보면 3% 밑으로 떨어진다. 이게 반드시 올해는 아니더라도 떨어진다.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갈린다. 그러면 이 수준은 Great Recession. 세계 잠재 수준에 보면 Great Recession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살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소위 그 디카플링보다는 디리스킹 위험 축소에서 공존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난 5월 달에 중앙아시아에 해서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또 한국의 단체 관광도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돼야 된다 하는, 결국은 디커플링해서 이렇게 하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사실 몰락한다 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변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그리고 당국일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변해야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원인이 어떻게 받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가 작년 10월 달에 공산당 대이후요. 예. 그 이전의 개방 체제와 그 이전 체제와는 다르다. 자, 그 이전 체제는 사실 개방을 통해서 국가 주석이라는 사람이 인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사실 자신의 입장을 정했는데 반해서, 자, 영수 체제는 시진핑이 자기 자신의 장기 야망을 위해서 국가와 인민을 이용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운영 체계에서 보면 개방 경제를 폐쇄 경제로 가져갔고, 시장 경제를 계획 경제로 가져가고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 또 이렇게 각종 경제 강요들 있잖아요. 최근에 다 바꾸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국수주의로 간다. 예. 유학파가 아니라 국수주의로 간다. 이런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는 리오프닝, 국내 증권사 대부분들이 리오프닝 효과, 경기 부양 효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쪽도 계속 지금의 상황이 갈수록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 운영 체제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개방 체제로 이제 시진핑이 인민과 국가를 위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 통계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사실 그 경제 통계 문제인데요. 느닷없이 청년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업률 통계는 가장 사후적 통계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통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업률 통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통계의 재정비 문제로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아? 그게 뭐냐? 어떻게 되느냐? 자, 중국이 깜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웹이라든가 이런 걸 막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 통계까지 발표되지 않아? 심지어는 GDP 성장까지 발표하지 않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걷다 투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통계를 소상히 밝혀야 위기가 극복되는 겁니다. 예.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통계를 숨어 누가 거기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딴 길에 빠지죠. CDP 궁지에 빠지죠. 이게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좀 개선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제가 총체적 난국을 보이면 지금과 같이 이 미국과의 관계도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문제죠. 예.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1976년 그리고 실행은 1973년부터 개방체제에 의해 고도 성장하다가 사실은 중국이 시진핑 정부 이후서부터 개인 야망이 드러나면서부터 미국과 경제 패권 마찰이 되는 상태에서 중국이 한 자리대 가고 지금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제 패권 마찰, 매철에서는 중국 내 기득권 내 공평하게 정리되는, 또 공평하게 대우되는 측면이 결부돼야 되거든요. 시진핑의 야망과 관계없이. 예. 그래서 이것을 한 5가지, 4가지 시나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면 바이든과 시진핑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거죠. 예. 이 가능성은 그냥 15% 정도로 이렇게 foreign affairs라고 그래가지고 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정통한 미국과 관계에서 이렇게 가장 최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다음에 베스트 시나리오, 요거는 이제 바이든 양보 속에 미봉화되는 상태, 우월자적인 측면에서. 예. 그다음에 워스 시나리오는 시진핑 양보 속에 미공화되는 상태, 이런 상태. 이 위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 세컨드 베스트, 그다음에 워스트 시나리오는 결과적으로 디카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전략이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다. 예. 워스트 오브 워스트 시리즈인데요. 이건 바이든과 시진핑의 갈등이 지속되는 문제. 자, 여기서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는 40%입니다.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시진핑이 양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중 간에 앞으로 전개할 때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야망을 포기할 것이냐.
그러면 시진핑이 축출당하겠죠. 예. 제3의 천안문 사태가 가뜩이나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25%를 넘어섰다.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제3의 천안문 사태.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이 양보하겠느냐. 시청자분의 결론을 시청자분이 현명하시니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론은 가능성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